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환경기능사 실기시험을 어떻게 준비했고 시험장 분위기는 어땠는지, 시험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최근에 대기시료 채취 장치 그것까지 추가가 돼서 정보가 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서 후기를 좀 남겨드리는데, 저는 19년 1회차 실기시험을 보고 왔습니다. 그러니까 시료 채취 장치가 시험이 도입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시험이었는데, 작년 말에 보려다가 시험이 추가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험을 보고 온 지 지금 한 열흘 된 것 같습니다. 환경기능사 필기 좀 내용 요약해 놓은 건 제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, 일단 실기시험을 접수하고 나서 필기시험하고 마찬가지로 큐넷에서 장소하고 시간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. 저의 경우에는 19년 4월 2일 여수화학고등학교에서 12시 30분 시험 선택을 했는데, 시험 접수 오픈하는 날에 바로 했어야 됐는데 그날 서울 출장을 갔다 오는 바람에 하루 늦게 했더니 좀 원하는 날짜에 하지는 못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기시험 접수 큐넷에 오픈하는 날이 있으면 그 당일날 하시기 바랍니다. 다들 빨리 접수하시고 자리가 많지 않아요.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고 시험 접수는 빠르게 해주시길 좀 권유드립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서는, 제가 비전공자예요. 저는 전자과를 나왔기 때문에 고등학교, 대학교 다 전자과 나와서 환경기능사 필기나 실기나 하나라도 배워보자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했는데, 필기는 운 좋게 합격을 해서 실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기구를 써본 적이 아예 없어요. 실습 준비하는 것도 마땅치도 않고, 올배움에서 실기 영상 보고 에듀피디에서도 실기 영상을 보고 그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. 기구는 미리 사놓고 피펫 필러, 피펫 그거 껴가지고 사용하는 것만 혼자 동영상 한 100번 좀 안되게 본 것 같아요. 계속 그냥 시뮬레이션 했어요. 그 뷰렛이라는 것도 저는 그 시험장 가가지고 처음 봤는데 영상을 많이 보니까 익숙하더라고요.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, 준비물의 경우에는 계산기, 볼펜, 핏펫 필러, 라텍스 장갑 이렇게 챙겨갔습니다. 라텍스 장갑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. 못해도 두 짝은 가져가셔야 되는 게 좀 불량이 나거나 아니면 손톱에 의해서 긴장해서 끼다 보면은 찢어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분으로 꼭 하나씩 더 가져가시기 바라고,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장갑은 꼭 끼시기 바랍니다. 왜냐면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황산을 다루잖아요. 엄청 위험한 작업 절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의 손은 소중하니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모든 시험장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 모든 감독관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저의 경우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험장 입장하시기 전에 대기실로 들어가요. 편한 자리 착석을 하세요. 그냥 아무데나 그냥 자리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대기하시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딱 됐을 때 감독관님께서 핸드폰 전원 끄고 다 내라고 합니다.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나와서 각자 비번호를 랜덤으로 뽑으라고 하시는데, 비번호는 저 같은 경우는 랜덤으로 각자 이렇게 뽑았는데 다른 분은 배부를 하실지 어떨지 그 감독관에 따라 다른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비번호를 각자 뽑고, 비번호라는 거는 시험 보는 본인의 번호예요. 자리 위치가 또 정해지기도 하고, 이걸 뽑고 번호 확인을 해요. 옆에 보시면 핸드폰 가방이 있어요. 그러면은 핸드폰 가방에다가 자기 비번호 뽑은 데다가 그 번호를 넣어주시면 돼요. 정해진 번호에다가 핸드폰을 넣어주시고 자리에 다시 가셔서 기다리시면은 감독관님께서 신분증하고 비번호 들고 나오라 그럽니다. 그러면은 본인 확인을 하고 비번호를 적어요. 감독관님이 확인하고 본인은 이제 이름을 적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게 다 되면은 실험복 입으라 그럽니다. 그럼 여기부터 엄청 긴장돼요. 이제 시험이 시작하는구나. 그러면은
뭐 저만 그랬나요? 죄송합니다. 아무튼 저는 엄청 긴장이 됐어요. 준비를 뭐 영상밖에 안 봐가지고.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아까 뽑아놓은 비번호 있어요. 그게 끝에 클립이라고 돼 있는데, 클립? 뭐 집게 같은 게 있어요. 그러면은 그거를 실험복 뒤에 카라 있잖아요. 거기다가 집어넣으라고 합니다. 왜냐면 이제 뒤에서 번호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집어넣고 기다리시면은 시험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알려주세요. 근데 제가 후기 보니까 어떤 분은 뭐 시험 순서도 알려준 뭐 그런 시험장도 한 군데 있었다고 본 것 같긴 한데, 저의 경우는 아니었습니다. 원래 기본적으로 시험은 다 외워서 가야 되니까 시험 순서가 아니라 그냥 주의사항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.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옆에 있는 시험장으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. 그러면은 감독관님이 그때 4분? 5분 계셨던 것 같아요.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랑 같이 시험 보신 분들은 12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감독관님은 한 4, 5분 정도 계셨던 것 같고, 필요한 약품들이랑 뭐 기구 고장되거나 파손되면 정리 도와주시는 분들이 2분 계셨어요. 아무튼 그렇게 인원이 배치가 돼 있고, 가서 앉으시면은 또 시험 진행에 앞서서 주의사항 설명해 주십니다. 이때 정말 잘 들으셔야 되는 게, 여러분이 실습을 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처럼 유튜브나 인강을 보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. 그 시험관님들도, 그 시험 감독관 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. 뭐 실험 해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뭐 인터넷으로 보고 온 사람이 있을 거다. 근데 여기선 여기 주의사항을 실험 뭐 진행 절차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 놓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. 그거 어기면은 뭐 태도 점수, 뭐 실험 점수, 진행 점수 막 그런 게 다 평가가 되기 때문에 주의사항 여기서 잘 듣고 시작하셔야 됩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험장마다 구조가 다 다르고 진행 방법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감독관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놓치지 말고 긴장이 좀 되더라도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. 본인이 생각해왔던 대로 시뮬레이션을 좀 해주시면 돼요. 중요한 거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면, 감점 안 당하는 방법이, 실험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감독관님 지시 없이 혼자 진행하시면 바로 감점이에요. 무조건 손 들고 말씀을 한 후에 진행하세요. 혼자 진행하시면은 바로 또 감점됩니다. 필요하거나 또 궁금한 게 있다, 그럼 바로 손을 들어서 감독관님 불러서 말씀드리면 됩니다. 실험 순서나 태도 모든 게 평가되고 있어서.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시험장마다 구조가 다르다고 했는데, 어떤 곳은 피펫 필러를 계속 빼서 피펫 세척하고 그렇게 실험하는 곳이 있긴 하는데, 제가 봤던 곳은 시약이랑 피펫이 다 이렇게 필러가 꽂혀 있어요. 그냥 시약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웃긴 게, 제 자리에도 테이블에도 피펫이 2개인가? 여분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 피펫은 독일제로 해서 여러분이 구매해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고장이 국내산은 굉장히 뭐 잘 난다는 좀 후기가 있더라고요.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제가 봤던 건 그래요. 여러분이 뭐 시험장 갔을 때 피펫이 없어요. 그럼 여러분 걸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, 만약에 국내산 썼는데 고장이 났어. 그럼 뭐 거기서 여분이 있으면 줄 수도 있는데, 그 피펫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제대로 된 뭐 실험을 진행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. 거짓말 안 하고 저도 피펫을 쓰는데 앞 사람들이 먼저 쓰고, 제가 피펫을 쓰는데 황산망간 넣는 것부터 피펫이 그 황산망간을 잡아주질 못해서 계속 새더라고요. 하필 나 할 때 그랬어. 제가 할 때 그랬어요. 제가 할 때. 그래서 이제 손들어서 말씀드렸어요. 피펫이 얘를 잡아주지 못하니까 교환해주세요. 그래갖고 교환 받고 다시 진행을 하고, 제가 생각했던 거는 각각 뭐 시약을 덜어와서 시험을 진행하면 되는 거겠지 생각을 했는데, 시험장마다 다르다는 후기 보고 미리 여러분이 좀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가셔야 돼요.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준비된 곳이 있고 아니면은 뭐 덜어오는 곳이 있고, 뭐 아닐 경우에는 여러분이 빨리 생각을 이렇게 전환을 해서 다음 실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겠다, 빨리 여러분이 긴장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좀 준비를 하시면, 속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차분히, 시험 시간은 많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이 본 거랑 다를 수도 있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고, 여러분 여기서 또 감점 안 당할 수 있는 꿀팁 하나 드리면, 시약을 넣잖아요. BOD병에다 여러분이 시약을 넣는단 말이에요.
그럼 사용하고 남은 시약을 그 피펫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을 시약통에 넣지 마세요. 왜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정확하게 했더라도 그게 시약병에 닿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병에 닿아도 이렇게 오염될 우려가 있잖아요. 그럼 시약통에 넣으면 바로 감점이 됩니다. 옆에 폐수통이 있어요. 거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. 그거를 다시 이제 시약통에 넣으면은 감점이 된다는 거, 그렇게 꼭 알아두시고 그런 식으로 차분하게 시험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. 다음에는 구술시험 남아있잖아요. 대기시료 채취장치 그 시험. 제가 인강을 봤을 때는 시험 다 끝나면은 뭐 본다고 이렇게 들었었는데 어떤 분은 뭐 중간에 본다 그러고, 저의 경우도 분치 시간 기다리는데 그때 불렀어요. 그 한 팀씩 갔습니다. 한 팀이 이제 한 조가 이제 3명인데 각각 따로 앉아가지고 뭐 설명 간단히 듣습니다. 설명 간단히 듣고 채취장치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었는데, 대기시료 채취장치 시험 보는데도 중요한 게 감독관님 말씀 다 끝나면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이 시험 문제를 먼저 이렇게 막 풀기 시작해가지고 감독관님한테 한 소리 들었거든요. 그것까지 뭐 평가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감독관님 말씀 다 끝나면, 그러니까 눈에 띄는 행동 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인강에서 많이 봤는데 여러분도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, 문제 살짝 오픈하면 대기시료 채취장치 순서 적는 거하고 그 흡수액과 바이패스액 작성하는 건데, 어떤 분은 장치 조립하는 거를 시험 본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. 이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 이해해 주시고, 그 저작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오픈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여기도 중요해요. 마지막까지 중요한데, 사용하신 초자 기구들은 모두 세척하고 정리하셔야 돼요. 자리를. 제가 이제 좀 시험이 좀 늦게 끝났어요. 이것저것 계산하고 하느라고. 근데 같은 테이블에 있던 한 분이 저보다 이제 먼저 끝내고 가셨어요. 근데 정리를 다 안 하고 가신 거예요. 근데 저는 제 이제 답안지 제출하고 짐 챙겨서 이제 가려는데, 그 저랑 같은 테이블에 정리 안 하고 가신 분, 그 감독관님이 그 보조하시는 분한테 그 테이블 번호 몇 번이냐고 감점하시더라고요. 아무튼 여러분도, 제가 그걸 봐버려가지고 여러분도 사용하신 자리, 초자기구랑 다 세척하고 가시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 환경기능사 실기시험 후기였는데, 제가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제가 본 시험을 토대로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에게 완벽한 정보 전달에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, 여러분도 시험 준비 잘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